이게 정말 내 인생이었나? 환갑을 넘긴 남자가 병실 창문을 통해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30년 전 찍은 가족 사진 한 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란 무엇인지를. 프롤로그. 2023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병원. 62세 남자 최태수는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진료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6개월, 반년, 180일,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곧 겨울이 올 텐데 자신은 그 겨울을 못 넘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내 연락처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 35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후배 김 과장이었어요. 과장님, 저 최 상무님인데요. 네, 상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회의 자료 좀 내일까지 정리해서 보내줘요. 내일 아침 일찍 임원 회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상무님.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회의 자료 타령을. 하지만 그게 자신이었어요. 40년 직장 생활.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11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들한테는? 태수는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11월의 한강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태수는 차 안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 저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 바다로 가겠지. 자신도 이제 어디론가 가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먹으러 와. 응.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먼저 먹어. 또, 요새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미안해. 이번 주만 그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6개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40년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건가?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간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날, 아내와 결혼식 올리던 날, 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던 게. 아들 운동회도 못 갔어요. 아내 생일도 까먹었지요. 부모님 기일에도 회의 때문에 못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핑계는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 급한 프로젝트, 빠질 수 없는 자리.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었습니다.
회사는 자신이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가족은 어떨까? 자신이 없으면?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는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홀가분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은? 아들과는 언제 제대로 대화를 나눴던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말도 안 했던 것 같았어요. 지금은 뭐라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다닌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태수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불이 꺼져 있었어요. 안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잠든 것 같았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내 정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왔어? 응.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씻고 자.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대화가. 태수는 욕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남자의 얼굴. 주름이 깊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샤워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르는 눈물. 아무도 몰랐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6개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1장. 고백.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 앞에 선 모습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그대로.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았어요.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김치. 오늘 저녁에는 일찍 와. 민수 온대. 민수는 아들이었습니다. 28살 회사원. 민수가 왜? 그냥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 요새 바빠서 못 봤잖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2달 전쯤? 알았어. 일찍 올게. 진짜야? 약속이야. 응.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4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어요.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상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김 과장이 정리해 놓은 회의 자료였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상무님, 십시회의 준비됐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응, 알았어. 지금 갈게. 회의실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무님이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전략은 이렇게. 태수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내년. 자신에게 내년이 올까?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후배들이 같이 먹자고 했어요. 상무님, 점심에 먹으러 가실래요? 너희들끼리 먹어. 나는 바깥 볼 일 있어서. 태수는 혼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의 공원은 한산했어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빠야. 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아버지가 전화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일인가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저녁에 온다며? 네. 7시쯤 갈게요.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 먹을게요. 그래.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녁에 봐요. 응,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색할 줄이야.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6시가 됐을 때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네? 응. 일찍 끝나서. 민수는 7시에 온대. 씻고 있어. 태수는 안방으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 말해야 하나? 6개월 남았다고. 망설여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온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왔어? 네. 아버지. 민수는 키가 컸어요. 180이 넘었습니다. 태수보다 한 뼘은 더 컸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앉아라. 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내왔어요. 갈비찜, 잡채, 전.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우와, 엄마 완전 푸짐하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많이 먹어. 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요새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야근 많이 해? 가끔요. 근데 저희 팀이 분위기가 좋아서. 태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아들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야.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네, 아버지. 요새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건강은? 괜찮아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실은 아내와 아들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어제. 정미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병원? 종합병원. 정밀 검사 받았어. 왜? 어디 아파?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췌장암이래. 사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정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뭐라고?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췌장암. 사기래. 6개월 정도 남았대.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해 봐야죠.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 곳에서 봤어. 다 똑같이 말하더라. 정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 왜 미안해. 당신 잘못도 아니고. 정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성인이 된 후로는 한 번도 항암 치료는 안 하세요? 해봤자 몇 달 늘어나는 거래.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고. 그래도 해야죠. 조금이라도. 태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남은 시간 동안. 뭔데요? 태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눠보고, 여행도 가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아빠가 일만 하느라 너한테 신경을 못 썼어. 아버지,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 정미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하자. 세 식구 함께. 태수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그날 밤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후회되는 것들. 아쉬운 것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대화가 끝났어요. 민수가 돌아가고 부부만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정미가 태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응, 무서워?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무서워. 나도 무서워. 미안해. 먼저 가서. 바보같이. 미안할 게 뭐 있어. 정미가 태수 품에 안겼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태수가 말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2장 버킷리스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인사팀입니다. 나 상무 최태수인데요. 팀장님 좀 바꿔주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인사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표 내려고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상무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뭐 문제라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내일 오전에 들르겠습니다. 잠깐 상무님. 태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4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정미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회사 그만둔대? 응. 남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낼 수는 없잖아. 정미는 태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 하고 싶어?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40년 동안 일만 했더니. 생각해봐. 하고 싶었던 거. 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행 가고 싶어? 우리 셋이서. 어디로? 제주도. 신혼여행 갔던데. 정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아. 또, 민수랑 술 한잔 하고 싶어?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눠보고. 응. 그리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어? 인사드리러.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 하자. 종이와 펜을 가져왔어요. 적어보자. 하고 싶은 거. 태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1. 제주도 가족여행. 2. 민수와 술 한잔. 3. 아버지 산소 방문. 4. 5. 4번부터 막혔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취미 같은 거 없었어? 젊었을 때. 정미가 물었어요. 태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기타.
쳤었어. 대학교 때. 그래. 몰랐네. 동아리 활동했었어. 근데 회사 들어가면서 그만뒀지. 다시 해봐. 재밌을 것 같은데. 태수는 4번에 적었어요. 4. 기타 배우기. 또, 글쎄, 책? 읽고 싶었던 책들이 좀 있어. 책 읽기. 산에도 가고 싶어. 등산. 6. 등산. 하나씩 적다 보니 10개가 넘어갔습니다. 10개를 다 채웠을 때 태수는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 만드는 버킷리스트였습니다. 하나씩 하자. 정미가 말했어요. 응, 천천히. 그날 오후 태수는 악기점에 갔습니다. 통기타를 샀어요. 40만 원짜리 입문용이었습니다. 점원이 기타를 포장해 줬어요.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쳤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금방 다시 익숙해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기타를 꺼냈습니다. 줄을 튕겨봤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어색했지만 반가웠어요. 코드를 하나씩 잡아봤습니다. C, G, M, F. 손가락이 뻑뻑했어요. 30년 전에는 쉬웠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연습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미가 거실로 왔어요. 소리 듣고 있었어. 좋네. 아직 서툴러. 괜찮아. 시간 있잖아. 태수는 웃었습니다.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저녁 무렵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술 한잔 하실래요? 저랑.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좋지. 토요일 저녁 7시에 집 근처 포장마차 어때요? 그래. 거기서 보자.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아들과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3장. 아버지와 아들. 토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태수는 포장마차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어요. 11월의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안 기다리셨죠? 조금 일찍 왔어. 둘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안주는 태수가 메뉴판을 봤어요. 오뎅탕이랑 계란찜, 떡볶이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잠시 후 소주 한 병과 안주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탕이었습니다. 태수가 소주병을 열었어요. 민수 잔에 따라줬습니다. 따라드릴게요. 민수가 아버지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건배, 딸각.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따끔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고마워. 이렇게 시간 내줘서.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태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28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 언제 이렇게 컸니? 민수가 웃었어요. 오래전에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응? 그동안 아버지한테 서운했어요.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기억하세요? 1등 했거든요. 달리기에서. 근데 아버지 안 오셨잖아요.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억났습니다.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중학교 때 졸업식도요. 고등학교 입학식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왔는데 저만 엄마랑 왔어요. 민수야, 대학 들어갈 때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 사실이었거든요. 근데요, 아버지. 민수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그동안 쌓였던 거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좋은 추억만 만들고 싶어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저야말로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두 사람은 소주를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거나해지자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민수야, 요새 여자친구 있어? 네,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기예요. 착하고 예쁘고. 소개시켜줘. 네,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볼 수 있을까? 6개월 안에. 아버지는 어떻게 엄마랑 만나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 친구가 소개해줬지. 첫인상은 어땠어요? 예뻤어. 청순하고. 태수는 3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8배 정미.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수줍게 웃던 모습. 한눈에 반했어? 응. 그랬던 것 같아.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수가 웃었어요. 별로 로맨틱하지 않았어. 그냥 결혼하자고 했지.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셨나 봐요. 응. 다행히. 두 사람은 오뎅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포장마차를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취기가 조금 올라와 있었어요. 아버지, 택시 타고 가세요. 너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가 택시를 잡았어요. 태수가 타려는데 민수가 갑자기 안아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수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민수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 많이 마셨네? 응. 민수랑 좋은 시간 보냈어. 다행이다. 태수는 정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왜? 좋은 아들 키워줘서. 정미가 태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아들이잖아. 그날 밤 태수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사장, 제주도. 2주 후였습니다. 태수, 정미, 민수 세 사람은 김포공항에 있었어요.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챙겼어? 정미가 물었어요. 응, 다 챙겼어.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얀 구름이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어요.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성산 일출봉 가자. 거기서 일출 보고. 좋아요. 차를 몰고 성산으로 향했어요. 제주의 11월은 서울보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이 좋았어요.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출 보러 와야겠네. 그래요. 오늘은 숙소 가서 쉬어요. 숙소는 서귀포 쪽 작은 펜션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펜션 앞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는 예뻤어요. 에메랄드 빛이었습니다. 35년 전에도 여기 왔었어. 태수가 말했어요. 신혼여행 때? 응. 그때도 11월이었어. 기억나?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도 바다가 예뻤던 것 같아. 정미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젊었지. 그러게. 벌써 35년이나 지났네. 빨리도 갔다. 태수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뭐가 고생이야? 나는 행복했어. 진짜? 응.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민수가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부모님 모습을.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소주를 마셨어요. 민수야, 너도 한 잔해. 네.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자. 건배.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출을 보러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일출봉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태수는 숨이 찼어요. 아버지, 천천히 가요.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어요. 30분쯤 걸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곧 뜨겠네. 세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정민은 두 손을 모았어요.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도 눈을 감았어요. 빌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기를,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 수 있기를.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찍자. 셀카봉을 들었어요. 세 사람이 모여섰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행복한 얼굴들이 담겼습니다. 제주에서의 4일은 꿈 같았어요. 한라산도 올랐고 우도도 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시 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다음은 뭐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태수는 버킷리스트를 꺼냈습니다. 3. 아버지 산소 방문. 할아버지 산소 가려고.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같이 가자. 5장. 아버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수, 정미, 민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 도착했어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제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과일, 술, 전. 산길을 올랐어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산소가 보였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최진수, 태수의 아버지였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함께 뽑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제수를 차렸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왔어요.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바빴다는 핑계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저 아파요. 췌장암이래요. 정미가 태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왔어요. 인사드리러. 눈물이 흘렀어요.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미안해요.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할걸. 후회돼요.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곧 갈게요. 아버지,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미가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님, 사위예요. 그동안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수도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손자 민수예요. 건강하세요. 제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태수는 비석을 한참 바라봤어요. 다시 올게요, 아버지. 산을 내려왔습니다. 태수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곧 겨울이 올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6장 마지막 겨울 12월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태수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 예뻤어요. 몸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기타도 매일 연습했어요. 이제는 몇 곡 정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수는 거실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오래된 노래였어요.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아쳤습니다. 정미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와, 많이 늘었네. 그래. 응. 좋은데? 태수는 웃었습니다. 하나 불러줄까? 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미는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를 쳤어요. 멋있어요, 여보.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이 키울 때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후회되는 거 있어? 정미가 물었어요. 많지. 일만 하고 살았잖아. 그래도 가족은 잘 지켰잖아. 그랬나? 응. 당신 덕분에 우리 잘 살았어. 태수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은 예쁘고 밝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수진은 예의 바르고 똑똑했습니다. 민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분이시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잘하나 봐요. 네. 정말 잘해줘요. 태수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식사 후 민수와 태수만 거실에 남았어요. 아버지, 수진이 어때요? 좋더라. 착한 것 같아.
다행이다. 결혼하려고 해요.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네.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년 봄, 자신이 볼 수 있을까? 축하한다. 아들, 고맙습니다,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네. 태수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사랑한다. 저도요, 아버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TV에서는 제아의 종치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9, 8, 7, 3, 2, 1.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태수의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르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가족끼리 인사를 나눴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어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여보, 정미가 태수 손을 잡았어요. 올해도 함께하자. 응, 함께하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불꽃놀이를 바라봤습니다. 7장. 봄.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태수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겨울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에는 꼭 들렀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수는 들으며 웃었어요.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먼저 피었어요. 하얀 꽃잎이 예뻤습니다. 여보, 매화 폈어. 정미가 창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향기가 났어요. 태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응, 예뻐. 나 조금만 더 버티면 민수 결혼식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어. 당연하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잠에서 깼어요.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정미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간이 침대에서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35년을 함께한 사람. 고마웠어요. 곁에 있어줘서. 태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요. 미안해요. 먼저 가서 35년 동안 고마웠어요. 나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 많았지요. 일만 하느라 당신한테 신경 못 써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 매일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고마워했어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사랑해요. 당신의 남편 태수가. 편지를 접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쓴 봉투도 있었어요.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늘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시간을 못 냈지. 미안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가장이야. 엄마 잘 챙겨드려. 그리고 수진이와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두 통의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어요. 8장 마지막 순간 3월 말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병원 정원에도 벚꽃나무가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예뻤어요.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미가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벚꽃나무 아래에 멈췄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태수의 손 위에 꽃잎 하나가 떨어졌어요. 예쁘다. 응, 예뻐. 여보. 왜? 사랑해.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사랑해. 고마워. 함께 해줘서. 나야말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정미와 민수가 병실로 달려왔어요. 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힘들게 쉬고 있었어요. 여보. 정미가 태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지만 가족들이 보였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사랑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저도요, 아버지.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가족이 곁에 있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정미가 태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안녕, 여보. 민수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얼굴. 정미가 흐느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어요.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봄날에 에필로그.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태수의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두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에게, 민수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에게도 전해줬습니다. 민수도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식장 한쪽에 태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민수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결혼식이에요. 보고 계시죠? 정미도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가네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수가 남긴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미는 태수의 기타를 꺼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쳤던 기타. 줄을 튕겨봤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정미는 기타를 안고 울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어요. 태수가 떠난 지 1년. 하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메시지. 60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만 하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야 깨달은 것들. 가족의 소중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함. 후회 없이 사는 것.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진짜 용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게 진짜 삶입니다.